조금만 천천히 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다가가면 70 이후에도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금 보신 두 분, 겉보기엔 똑같이 70이 넘은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지만 삶의 하루하루에서 만들어진 차이는 참 크게 느껴지죠. 한 분은 예전 기억만 믿고 서둘러 움직이다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버린 분이고, 또 한 분은 나이를 인정하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사랑을 배워가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를 탓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70 이후에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하게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두 분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어딘가 급하고 조급한 느낌이 들고, 다른 한 분은 몸의 속도에 맞게 아주 여유롭게 움직였죠. 이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바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드릴게요. 이분의 이름은 김영도 어르신. 72이고 평생 일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다만 성격 자체가 조금은 고집 있고 본인이 나이를 먹었다는 말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몸이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아도 난 아직 젊어 라는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편이죠. 자존심이 세고 표현이 서툴러서 몸이 힘들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분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최상문 어르신. 같은 나이지만 성격과 태도는 아주 다릅니다. 몸이 변해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전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속도를 줄여야 한다면 줄이고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고 필요하면 배움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더 가벼운 편이죠. 이 두 분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아끼고 또 다른 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몸을 이해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친밀함이나 사랑 같은 감정이 줄어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70대 이후에도 따뜻한 스킨십을 원하고 손잡고 자는 게 좋고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고 어색해져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영도 어르신을 보세요. 마음속엔 아직도 나는 남자다 라는 강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시도하다 보니 몸이 너무 버겁고 다음날 허리가 찌릿하고 자신감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상문 어르신은 자기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쉬고 허리가 부담되면 자세를 바꾸고 너무 빠르면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마음도 가볍고 상대도 편안함을 느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 누구든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분명합니다. 성생활이건 스킨십이건 나이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고 문제는 예전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게 편해집니다. 몸이 예전보다 천천히 반응한다고 해서 능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속도와 방식이 자연스럽게 변한 것뿐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느냐, 외면하느냐가 두 분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보는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지금의 속도로 가고 지금의 체력 안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것. 이것만일 수 있어도 충분히 다시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변화의 속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다시 좋아질 준비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조금 더 부담 없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저희가 계속 이런 따뜻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영도 어르신과 상문 어르신이 어떻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성격과 태도를 알아봤으니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가보죠. 같은 나이가 되어도 하루를 준비하는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저녁 시간의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하죠. 먼저 영도 어르신의 하루부터 따라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살짝 뻐근한데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집안일을 하다 허리가 한 번 더 찌릿해도 평소처럼 그냥 참습니다. 그냥 늘 하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문제는 저녁입니다. 가끔 아내가 먼저 다가오거나 혹은 영도 어르신 본인이 기분이 좋아져서 시도할 때 몸은 이미 하루 종일 굳어 있는데 마음속엔 예전에 하던 그대로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준비를 하거나 몸을 풀 생각은 못해요. 그냥 바로 움직여도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몸이 놀랍니다. 허리가 갑자기 당기고 숨이 금세 차오르고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마음속에 왜 이러지? 하는 당황이 밀려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죠.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아내가 실망할까 걱정되거나 괜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데 상문 어르신은 하루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한번 크게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고 잠깐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둡니다. 이런 동작들이 대단한 운동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날 밤의 몸 상태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굳지 않게 조금 더 움직이고 혹시 마음이 긴장되면 아내와 차 한잔하며 가볍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순간 이미 반은 준비가 된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시도하려는 순간입니다. 영도 어르신은 의지가 앞서 있고 예전 기억이 기준이라 바로 시작하려 합니다. 반대로 상문 어르신은 오늘 몸이 어떤지부터 확인해보자 하고 천천히 호흡을 맞춰봅니다. 무리한 자세는 피하고 몸의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자세를 고르고 속도를 천천히 맞춰요. 숨이 차면 멈추고 괜찮아지면 다시 천천히 이어가고. 이때 두 분의 표정은 사뭇 다릅니다. 영도 어르신은 자꾸 긴장하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왜 예전 같지 않지? 라는 아쉬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문 어르신은 지금의 속도에 만족하고 지금의 방식이 자연스러워서 어색함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이 여유가 결국 성공 경험을 쌓는 힘이 되죠. 많은 어르신들이 상문 어르신처럼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시도하면 영도 어르신처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니어의 성생활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문 어르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몸을 준비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자세를 바꾸고 이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영도 어르신의 아내분은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혹시 내가 문제인가? 혹은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몸이 버거워 보이는데도 표정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는 더 불안해져요. 반대로 상문 어르신 부부는 처음부터 천천히 가자라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말할게. 너도 불편하면 말해줘. 이런 대화가 깔려 있으니까 서로가 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도 없고 실망도 없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영도 같은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는 누구든 상문 어르신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 배워도 성공 경험은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다음번 자신감이 되죠. 이제 두 어르신이 각자의 방식대로 다음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더 깊숙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어르신의 밤이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난 뒤 다음날 아침은 또 한 번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몸의 회복 속도, 약의 영향, 건강 상태가 정말 뚜렷하게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도 어르신의 아침을 보죠. 전날 무리한 탓에 허리가 옥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하고 아랫배 쪽도 살짝 당깁니다. 그냥 단순한 통증이면 괜찮을 텐데 이게 반복되면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긴장한 상태로 굳어버리거든요. 게다가 영도 어르신은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여러 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당연히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날처럼 무리하게 몸을 써버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엔 갑자기 툭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천천히 일어나지 않으면 휘청할 때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성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지칩니다. 반면 상문 어르신은 아침부터 몸을 살피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어제의 몸 상태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죠.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도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이 먹는 약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시간에 먹어야 하는지, 성관계가 있는 날은 특히 술과 혼합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이 안정되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일도 없고 심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조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영도 어르신은 몸이 아프면 무조건 내가 늙어서 그렇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음 시도를 막는 두려움만 커지죠. 하지만 상문 어르신은 몸의 반응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피곤했구나. 어제는 무리하지 않아 잘 넘어갔구나. 다음번엔 조금 더 천천히 해봐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조율하는 거죠. 이 조율 능력이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약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발기부전 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도 어르신처럼 인터넷에서 효과 좋다는 후기만 보고 몰래 사서 드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문 어르신은 이 약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데 나한테 맞는 용량인지, 심장에 부담은 없는지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기본을 지키죠. 그래서 약을 쓰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된 상태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차이를 보면 성관계라는 게 단순히 관계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복용하는 약, 하루의 컨디션과 혈압, 심장의 부담,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까지 이 모든 게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방식만 생각해선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없고
그러면 영도 어르신처럼 자꾸 실패 경험만 쌓이게 되죠. 하지만 상문 어르신처럼 조금만 살피고 조금만 조절하고 지금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늦은 나이에도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마음의 문제, 대화의 방식, 관계의 안정까지 어떻게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가는지 이후 이야기에서 더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몸과 양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몸만 괜찮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따라옵니다. 이 부분에서 영도 어르신과 상문 어르신은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영도 어르신은 마음에 고민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오면 괜히 쑥스럽고 자신이 먼저 이야기하면 혹시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실패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두려워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둘만 있는 방인데도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대화가 줄고 스킨십이 줄고 어쩌다 손이 닿아도 그 이상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영도 어르신 부부는 서로 같은 마음인데도 말을 하지 못해 조용히 멀어지는 전형적인 경우죠. 반면 상문 어르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문 어르신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솔직한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아는 분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요즘은 조금 천천히 해야 내 몸이 편해. 혹시 너가 불편하면 말해줘. 나는 너랑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짧은 말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게 더 편해. 오늘은 피곤해서 스킨십만 하고 자고 싶어. 내가 부담되진 않아. 그냥 네가 곁에 있으니까 좋아. 이런 짧고 가벼운 대화가 부부 관계를 다시 연인처럼 바꿔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문 어르신 부부는 성생활을 시도하지 않는 날에도 손을 잡고 TV를 보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주며 가까움을 유지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히려 밤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이어주는 빛바탕이 됩니다. 영도 어르신도 사실 이런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 내가 제대로 못하면, 혹시 아내가 실망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두 부부의 하루 일상도 서로 다르게 흘러갑니다. 영도 어르신 부부의 방은 말이 줄어든 만큼 침묵이 조금씩 쌓이고 다정함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함이 자리 잡습니다. 반면 상문 어르신 부부는 관계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서로에게 솔직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친밀감이 커지면 자신감도 따라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사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성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병원에서도 수도 없이 확인됩니다. 몸이 아무리 준비돼 있어도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하면 몸은 곧바로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상문 어르신이 잘 되는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부담 없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바꾸면 큰 효과를 보는 지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천천히 해도 괜찮아. 서로 불편한 건 바로 말하자. 이 한마디만 해도 부부 사이의 감정의 벽이 일단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건 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편안하면 몸도 마음도 차근차근 회복됩니다. 성생활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건강, 약, 몸, 마음을 지나 본격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두 어르신의 일상은 어느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분이 선택한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도 어르신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초반에는 전날 무리한 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뭐 이 정도 통증은 다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 몸이 점점 더 경직되고 허리는 자꾸 약해지고 자신감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영도 어르신은 그동안 실패했던 기억들이 마음 한켠에 계속 쌓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이제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 아내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대화도 줄고 스킨십도 줄고. 그 결과 부부 사이에는 조용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분도 서운하지만 차마 묻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부담을 준 건가? 혹은 내 탓인가? 이런 걱정을 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러다 보니 영도 어르신의 집에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침묵이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상문 어르신의 집은 이 몇 달 동안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상문 어르신 부부는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성공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이후부터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스킨십만 하고 어떤 날은 손만 잡고 누워 있어도 그게 서로에게 충분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상문 어르신의 건강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몸을 조금씩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면서 허리 통증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분도 변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던 표정이 누그러지고 작은 대화에도 웃음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어르신의 차이는 참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차이가 몇 달 뒤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실패 경험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진 삶. 하나는 성공 경험을 쌓으며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삶. 그리고 이 두 길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도 어르신처럼 과거 방식 그대로 준비 없이 급하게 자존심만 믿고 접근하면 몸은 당연히 버겁고 관계도 위축됩니다. 반면 상문 어르신처럼 천천히 준비하고 대화하고 몸을 이해하고 혹은 약에 맞춰 조절하는 사람이 되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상문 어르신처럼 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이 인식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나이는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